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는데 통화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 가도를 본격화합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북상했습니다. 작업 전 정찰에 나섰다가 침범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외환 시장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가 1,473원을 넘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한 뒤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조선, LNG 분야와 함께 무역 균형 측면에서 협력할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 CNN과 진행한 인터뷰에선 중국과 같이 상호 관세에 맞대응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 거라며 우리 측의 협상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의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동안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70여일 만이자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달 만입니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서도 양측 의지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군사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화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 관세 발효를 16시간 정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이에 조선과 미국산 LNG 구매, 무역 균형 분야도 핵심 주제로 논의됐습니다. 한 대행은 이 3대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장관급 협의를 이어가자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 전했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를 비롯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대행은 미국 CN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처럼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관세 협상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그러면서 최근 이뤄진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는 맞대응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며 일상적인 회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행과 통화에서 관세 문제 등과 함께 방위비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혀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종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방위비 문제를 엮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행과 통화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세와 함께 다른 여러 문제들도 한꺼번에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 이야기 나눴다는 주제에는 한국의 엄청난 무역 흑자와 관세, 또 조선업, 또 미국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가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며 한미 모두에게 훌륭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권 1기 때 합의한 방위비 증액을 바이든 행정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파기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볼 때 지난해 타결한 방위비 협상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데 한미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미국을 찾았습니다. 협상 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통상협의를 개시하게 됩니다. 정 본부장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지렛대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 협력 등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척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정인교 본부장의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같은 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상호 관세를 통한 목표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상대국이 미국 적자를 줄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hould be targeted, and I don't want to prejudge the negotiations, but if they're able to provide an alternative plan that can further these objectives, I think we're open to that. 네, 협상은 시작됐지만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발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워싱턴 시간은 오후 4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8시간 뒤 자정부터 관세가 발효됩니다. 협상팀이 도착한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5일부터 발효된 10% 보편 관세에 15%가 더해져서 25% 관세가 붙게 됩니다. 보복 관세를 이유로 추가 관세를 매긴 중국의 경우 총 104% 관세가 발효된다며 미국에 대한 보복은 실수가 될 거라고 백악관은 경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 협상할 것을 지시했다며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돌입했음을 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has detailed his calls with the leaders of Japan and South Korea. We are going to prioritize our allies and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first when it comes to these negotiations, and the trade team will be divvying them up again to make tailor-made trade deals around the world. 현재 50여 개 나라가 줄줄이 협상을 기다리는 가운데 협상 타결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인교 본부장은 목표는 상호 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지만 어렵다면 일단 낮춰가야 한다며 협상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호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급반등하며 출발했지만 중국에 대한 104% 보복 관세 발표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 충격에 자동차 업계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일시 해고에 나서면서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 지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무너져 내렸던 뉴욕 증시는 마치 바닥을 딛고 뛰어 오르려는 듯한 이 강한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과 개별 협상에 나서면서 관세 정책이 안정성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104%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후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에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2%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 지수는 약 3%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But if it's long term, what you're going to end up doing is creating trade wars, and nobody wins in a trade war. And then ultimately what happens is money freezes. 이런 가운데 일부 자동차 업체는 미국으로의 차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관세 여파가 벌써부터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자동차 업체인 제규어 랜드로버는 트럼프 행정부의 25% 이 수입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4월 한 달 동안 미국으로의 자동차 출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크라이슬러, 지프, 램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내 이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여파로 엔진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 공장의 직원 무려 900명이 일시 해고됐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는 고율 관세 부담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차량 출고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급 브랜드인 제규어 랜드로버나 아우디 차량의 경우에 이 관세 여파로 차량 가격이 대당 3천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가 진정세를 찾으며 소폭 반등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격화하자 외환 시장에도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1,471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한때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73.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1,483.5원을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계 무역 갈등의 여파가 더욱 크게 미치는 상황입니다.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는 무역 관세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들이고 경기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전날 5% 넘게 폭락하며 블랙먼데이를 겪었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개인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급락분을 만회하나 싶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상승을 억눌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6,339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난달 28일부터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에 나섭니다.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추경으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가운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뤄오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는 했지만 직무에 복귀한 뒤 2주 동안이나 미루다 이제야 임명한 데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한 대행은 또 곧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몫인 지명권을 활용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한 겁니다. 지명 배경으로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나 추경 그리고 통상 현안 대응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에도 거부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도 되지 않은 경제부총리를 이유로 서두른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소극적 권한에 해당하는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도 미루다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도 논란입니다. 한 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국무위원들에게 전권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계엄 해제 직후 안가에 모인 4인방 가운데 한 명일 정도로 측근이어서 이번 인선 논란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면서
직무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절차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재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고유의 지명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현상유지적 권한만 가진다는 게 그동안 학계의 정설로 통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하며 대통령이 권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한대행이 지명해서 임명해버리면은 복귀하는 대통령이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버리는 거죠. 한 권한대행이 직무 권한을 넘어섰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모호합니다. 이건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으로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권한쟁의로 가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권한 침해됐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제3자가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나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법사위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현 법제처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 계획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전국이 열리자 그간 사퇴 추이를 지켜보던 국민의힘 잠룡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가장 앞선 것으로 분석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에서 사퇴 출마를 공식화했고 안철수 의원은 4번째 대권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김문수 장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나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결심을 했다며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도 예고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국태 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옛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도 한 발 앞서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고 호남 출신 저 이정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감동 드라마입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뒤 4번째 도전에 나선 건데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도 줄줄이 공식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취재진 공지 단톡방을 개설하는 등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일찌감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그런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도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민의힘 경선에만 20명 가까운 후보가 참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 맞설 확실한 주자가 없어 당내 고심도 깊어진다는 분석 속에 대규모 출마가 경선 흥행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와 함께 후보 난립에 본선 경쟁력을 해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 민주당 경선 관리와 범야권 연대가 최대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대 총선 승리에 이어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까지 성공하며 사실상 당을 장악했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만큼 경선 캠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출마 선언에도 나설 거로 보입니다. 민생 회복과 실용주의 성장론을 비중 있게 다룰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이 대표 경제 정책을 지원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도 오는 16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맡아 경선 관리에 들어갑니다. 초단기 대선 레이스라 경선 규칙과 일정을 신속히 확정해야 하는데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두고 계파별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지 관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앞두고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도 경선 규칙 논의 등을 위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재명 대세론 속 잇따르는 불출마 선언에 컨벤션 효과가 국민의힘에 비해 떨어질 거란 전망도 당에는 숙제로 남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이 불출마하기로 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하차를 선언한 데다 김부겸 전 총리 불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과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낸 이재명 대표가 시대의 정신을 대표한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경선 이후엔 야권 연대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대선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만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군소정당 대선 후보들과 어떻게 단일화하고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선 경선과 범야권 연대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의 야권 통합이 숙제란 분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이사 준비 작업을 거의 마치고 이르면 모레쯤 퇴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기 위한 점검이 마무리됐고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경호를 담당할 전담팀도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파면 닷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정문으로 화물차가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초동 사저로 옮길 짐 분류 등 관저 정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동 자택에 대한 수리와 보수는 물론 퇴거 시 이동 경로와 경호 대비 등 대통령 경호처의 사전 점검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언제라도 퇴거 일정이 통보되면 경호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일 이동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동 경로는 보안 사항이라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일 이동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선이 될 전망입니다. 주말 이동할 경우 지지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경호를 담당할 전담 경호팀도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서초동 사저와 인근에 상주하며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근접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10여 마리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동 사저로 일단 옮긴 뒤 시간을 두고 단독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으로 마무리된 탄핵 정국을 다시 돌아봅니다. 방송에는 지난해 12월 3일 밤 45년 만에 재현된 비상겸의 전모와 탄핵 소추안 가결 등 긴박했던 정치권의 움직임이 담겼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법원을 겨냥한 폭력 사태, 그리고 탄핵 찬반을 놓고 둘로 나뉜 거리와 치열했던 탄핵 심판의 주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 기록을 쓴 헌법재판소의 숙고 끝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에 뛰어든 대권 주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도 다뤘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팔찌 등 4,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하수관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천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제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모 지구대 A 경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자신의 냉장고 청소를 지시하는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기동대 간부가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와 둔기로 공격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 산업단지에 있는 금속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1층짜리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난 2월 산림당국은 올봄 산불 위험이 최근 10년 내 역대 1위라고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위험 예보가 적중해 전례 없는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보만으론 역대급의 산불 확산 속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초대형 산불의 경고, 4번째 보도, 이번엔 산불 확산의 예측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정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말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했던 올봄 산불 위험 예측 자료입니다. 파란색이 경남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위험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3월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도는 최근 10년 내 최고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3월 산불 발생 위험 예측 결과 최근 10년 중 올해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 산불 예고는 얼마 가지 않아 실제로 적중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산청에서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이튿날 의성 산불이 대형으로 번져나갔습니다. 22일 하루 동안만 전국에서 31건이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했을 정도인데 최근 10년 내 봄철 산불 건수로는 역대 2번째로 많았습니다.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초유의 3월 초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정확했던 산불 예보는 곧 빛이 발했습니다. 현장에서의 대응 시스템이 산불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산 예측 프로그램은 구동을 해서 일단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초속 층간 최대 풍속이 실제로는 예상이 안 됐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기상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산불 화선을 보다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강풍, 기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악 기상 장비를 더 촘촘히 설치하고 기상청과 협업한 예보 시스템을 자동화해 조기에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화선을 탐지하고 그게 예측에 들어가고 대피 권역을 설정을 하고 그게 또 대피 문자를 발령하는 그 시스템이 자동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자동화가 중요하냐?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와 함께 산불 예측 경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현장에 제공하는 조직도 극히 소수 인력이라 장시간 산불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산불 대응 조직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작업 역시 시급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어제 오후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북상했습니다. 남북 차단 작업을 중서부 전선에서 동부 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 동향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은 시간은 오후 5시쯤. 이들의 동향을 살피던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을 향해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은 곧이어 북상했는데 지난해 6월에도 중부전선에서 불모지 조성과 지뢰 배설 등 남북 차단 작업을 하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에 침범한 곳은 그동안 관련 작업이 이뤄졌던 곳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호복을 입은 군인과 무장 병력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전해 동부전선에서도 조만간 차단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되는 남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북 차단 작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정찰 혹은 남한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탄 떠보기 작업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말 동계 훈련으로 일시 중단했던 철책 보강과 지뢰 배설 등을 재개한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드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작전 정보가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반대 단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길이 트럭과 사람들로 꽉 막혔습니다. 공사자재가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시위대와 해산하려는 경찰이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양측의 합의로 대치가 끝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주석 당시 국방부 차관은 장관 보고 없이 이 작전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을 통해 대외비인 사드 기지 조성 관련 정보까지 반대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을 때를 포함해 모두 8차례 지시한 걸로 특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이끌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2020년 5월 2급 군사비밀인 미사일 장비 교체 정보를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반대 단체를 외부 세력이 주도하고 있어 대화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반대 단체가 전문 시위대를 동원해 군사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작전에 차질이 생기고 공권력도 낭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 서주석 전 1차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중국의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외교상 필요한 설명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8살 교사 명재환이 남편과 통화하면서 살인을 암시하는 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약 1시간 반 전에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명 씨가 남편의 귀가 요구를 거부한 채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며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적었습니다.
네,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이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국내외 체류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각으로 낮 1시에 발효됩니다.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추가 관세 15%를 더해 25%가 오늘 낮 1시부터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과의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가운데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통상 정책으로 경제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엽니다. 자동차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우리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들어 2월까지 2달 연속 10만 명대의 증가에 그쳤는데요. 제조업은 8달째, 건설업은 10달째 연속 취업자 수 감소세를 보여 3월 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재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143조 7천억 원으로 1월 말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3월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전까지는 가계대출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돼 증가폭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대형 나이트클럽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직 주지사와 전직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등 44명이 숨졌습니다. 신용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 도밍고의 제트세트라는 이름의 클럽입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한창 영업 중이던 이곳의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몬테 크리스티주 행정 책임자인 넬시 크루스 주지사도 있습니다. 크루스 주지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 이대호, 최지만과 한때 같은 팀에서 뛰던 도미니카 선수 넬슨 크루스의 여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메이저리그 투수 옥타비오 도텔도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공연을 하던 현지 유명 가수 루비 페레스는 부상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콘서트는 자정쯤에 시작됐고 1시간쯤 지나서 지붕이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uedo decir que desde anoche estamos minuto a minuto siguiendo esta tragedia para tratar de que todos los recursos e instituciones. 건물 붕괴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 도미니카 공화국 한국 대사관에 접수된 한국 교민이나 관광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킴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했습니다. 리아노보스티와 AP통신 등은 조니킴을 태운 러시아 소유주 MS-27 우주선이 한국 시각 8일 저녁 6시쯤 ISS에 도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조니킴이 2017년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처음으로 맡은 우주 임무입니다. 조니킴은 이번 임무에서 ISS에서 약 8개월간 머물며 과학 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인 해리 왕자 측이 해리 왕자와 가족에 대한 영국 내 경호 수준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위협과 파파라치 추격을 언급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알카에다가 최근 해리 왕자 살해를 촉구했고 또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이 2023년 5월 뉴욕에서 파파라치의 위험한 차량 추격을 당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현지 시각 8일 오전 런던 항소 법원에 깜짝 출석했지만 직접 증언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리 왕자는 마클과 결혼한 뒤 2020년 1월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며 영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그를 왕실 주요 인사에게 제공되는 자동 경찰 경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부채에 그려진 선조들의 시와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부터 근대 서화가들의 부채 그림과 글씨에는 시대의 풍류와 멋이 한껏 담겨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청나라학자 섭지선이 정조의 사위이자 문인 화가였던 홍현주에게 선물한 부채 그림. 싱그러운 연두빛 댄잎엔 청한 바람소리까지 담겼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그린 부채 그림은 먹의 농담을 살린 영지버섯과 난꽃이 조화롭고 우봉 조일용의 난 그림 앞에 서면 시기에 따라 화풍이 달라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 조일용 초기의 난은 김정희의 영향을 받아서 한대 예서에서 비롯된 난법을 따랐다면 후기에는 유배 이후에 좀 더 격분하는 감정이나 울분을 통해서 좀 어지럽고 흐드러진 난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가로 78, 세로 28cm 커다란 부채에 그려진 그림은 단원 김홍도의 그림인데 오른쪽 상단, 스승 강세황의 애정어린 폭풍 칭찬이 눈에 띕니다. 매해 봄과 가을, 소장품을 주제별로 엮어 기획 전시를 해온 간송미술관. 이번 봄엔 부채 그림과 글씨가 주제입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부채 서화 가운데 55점의 대표 작품이 공개됐고 이 가운데 23점은 최초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여름엔 부채, 겨울엔 달력, 계절을 품은 선물로 정을 주고받았던 우리 선조들. 그냥 빈 부채를 둘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마음을 담은 그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담아갖고서 조금 뭐 요즘으로 치면 아주 개인화된 맞춤형 이런 선물을 하셨던 간송 전영필의 후원을 받은 근대 예술인들의 부채 서화에는 상대의 복을 기원하는 글귀와 그림이 가득합니다. 조선 문인들이 꼭 가보고 싶어 했던 중국의 명승지부터 중국 여인 100명의 이름을 빼곡히 나열한 청나라 규방예술까지 부채에 남긴 저마다의 이야기는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배우 김민희 씨가 10년째 내연 관계인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 씨는 최근 출산을 하고 경기 하남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륜을 이어왔습니다. 홍 감독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기각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9도, 대구는 7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 낮지만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도 차츰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에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우산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3시 무렵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40mm, 남해안에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기가 정체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가 대부분 상층으로 지나가겠지만 오늘 비와 섞여서 황사비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건조함이 이어지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급격한 기압 변화로 기상해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9도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7도, 광주는 7.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이 18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광주가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 전국에 또 한 번 단비가 내리겠고요. 날도 다소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